이 시간은 신통일 한국론 강의 총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론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진성배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8차에 걸쳐서 오늘이 8차 평화 포럼이 되겠는데 또 이제 주최하는 측이 이제 바뀌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만을 이제 강의해 가지고서는 어떤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공통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생 오늘 우리 이 가평군 또는 전국적으로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을 또 같이 병행해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남북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주체 사회주의는 그 갈등이 관념론, 유물론, 정신이냐, 물질이냐 이건 아주 간단한 우리의 마음과 몸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성성사의 문제다. 따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휴전선 DMZ는 단순히 군사 대치선이 아니고 공사가 민주, 관념론과 유물론, 또 유실론과 무실론이 대립하는 이념의 대치선이고 선악 가치관의 대치선이다. 자, 그런데 이번 이 도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상과 형상은 양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주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커먼 그라운드가 없어요. 그 때문에 소위 남도 북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남북의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의 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우리가 단순하게 정신과 물질,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수작용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데는 반드시 그 심정이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또는 심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심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평화운동을 전개하신 문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의 참사랑의 삶을 말한다. 인류 역사상 저도 그 어줍지 않게 이제 철학이라는 것을 전공했는데 도대체가 유물론과 관념론을 양극단적으로 또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양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주장은 있어도 두 가지가 통일되고 화해되는 꼴을 못 봤어요. 좀 심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양극단적인 사상은 자기의 닥트린을 이제 주장하지 정신이라는 관념 속에도 진리의 일부분이 있고 물질이라는 유물론 속에도 진리의 일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나의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정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통일학론에서 채택이 되고 심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심정 사건, 다시 말하면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의 어떤 삶사랑의 심정적인 삶의 궤적이 없어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우선 심정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신적 실체로 규정합니다. 초월자고 그 현상적인 걸로서는 이제 정을 내릴 수 없는 부정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현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자고 그다음에 정신적 실체예요. 이게 기독교 정통주의입니다. 2000년 캐톨리시즘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형상 뭐 이런 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is가 dead, 타임즈에 나온 1966년도에 그 하나님이 정말 죽었느냐? 이건 저희 프레드 니체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불교적인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죠. 하나님 존재는 현상적인 세계에 내재하고 있고 현상적인 우리의 삶, 육체의 삶, 몸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니체의 주장인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아주 강력하게 먹혀 들어가서 1960년대, 70년대는 신죽음의 신학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우리 그 루비스탄 총장님 계시 하버드에 그다음에 거기 하버드 대학의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세속화 신학 이 사람들이 전부 죽음의 신학자들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성육한 말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는 한쪽은 하나님을 초월자로 한쪽은 예수님 자신을 창조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엘리 라마 사바다니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갔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성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면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성서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그 심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부정할 수 없는 임마고 하나님의 형상론이에요. 하나님은 God the Father, God the Mother. 그 형상대로 아담과 해를 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하나의 인간은 하나님이 구현되고 하나님이 실현된 그런 몸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일찍이 아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님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 그 다음에 김일성을 만날 때 주체 세상을 버려라,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두익, 좌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 그 당시 문총장님이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북으로 갔다고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를 원수로 삼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암살하려 했던 고르바초프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살려줘서 이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문총재님 한총재입니다. 그럴 때문에 문총재 한총재님은 심정 사건이다. 예수님을 말씀 사건으로 규정하면은 그 참사랑의 사건, 심정 사건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인 참사랑이 구현된, 마치 아담 해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두 양이분의 삶은 심정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위 우리가 공생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의 어떤 기초가 어떻게 이제 주목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한반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간 해방,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인간 해방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 다음에는 남남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공의주의입니다. 공룡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화 본질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의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 벌어질
총선거에 대해서도 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공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과 연관된 소유와 연관되기 때문에 소유냐 존재냐 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계론적 유물론이나 또는 변칙법적 유물론이나 하는 세계관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심정과 심정 사건이 어떻게 저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민족주의, 한반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된 주체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철학 원리에서는 개인적인 인간이 제 주체라고 하더니만 사회학 역사 철학에서는 소위 인민대중을 주체로 둔갑시키고 그 다음에 수용론에서는 완전한 주체는 김일성 어버이스루이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이 철학과 역사와 수용론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은 언어의 책동, 언어의 교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6차 당대회 때 마르크스의 민족주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주체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수령들 받는 주체 민족 제일주의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로들께서 대학을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제 대학을 입시했던 월남 파병 반대 또 한일회담 반대 여기에 주장한 것이 민족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끼리 논립니다. 왜 북한의 딕테이터, 북한의 권력과 북한의 독재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남한 정부의 어떤 한일회담이라든지 월남 파병을 극단적으로 반대할 때 써먹은 것이 우리 민족끼리 그거예요. 민족적 민주주의였습니다. 북한은 계급평면을 앞세운 주체 민족주의인 반면 남한은 계급적 성격을 배제한 그 소박한 종족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북한은 이 계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계급적 성격을 기초로 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남한은 계급적 성격을 배제한 다음에 혈통언어 문화와 연결된 그런 종족적 민족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양극단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성, 보편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통일 언어는 소위 남북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열린 민족주의를 제시합니다. 엊그제 우리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님 참 얼마나 엄청난 하나의 강을 했습니까? 그분은 투자가예요, 경제인이에요. 어떤 역사 철학이라든지 어떤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그 과목이 전공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토한국의 통일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DMZ를 평화공문을 하고 한일 해저 터널을 기본적으로 관통시켜가지고 남북의 통일을 앞당겨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로저스 홀딩스 회장님이 국민 앞에서 아주 딱 까놓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그 지표입니까? 우리 한 총재는 벌써 1981년 제10차 국제통일과학자 회의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제안하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부터 칠레 산디에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함께 하늘 해저 터널과 베링 헤어 프로젝트를 연결하게 되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열린민족주의 완성판이죠. 한민족은 세계 중심이 될 박스 코리아 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세계 문명은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집결되고 있고 한국이 허브의 중심이 된다.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문화 콘텐츠, 산업의 계가, 컴퓨터, 자동차, 선박,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 허브 국가로서의 이것이 바로 이제 열린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다쳐서는 안 됩니다.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민족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보편성과 이 주체성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계 문명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아주 인간의 야만성이 경악했어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법과 어떤 이성된 질서를 통해서 세계 정부를 유엔 뭐 이런 세계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인류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야만성이 드러났어요. 이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1차 세계 도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했죠.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 현대 산업사에 유용하긴 하죠. 뭐 냉장고도 있고, 그다음 대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는 육성되지만 인간성에 대한 심한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그 거대 자본의 뭐 이제 물신주의 또는 물질 문명이라는 앞에 인간이 자본주의 인간은 배팅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런 프레임 속에 자본이 갖고 있는 프레임 속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 투자한다. 그럼 내가 투자해서 돈 벌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 마련해. 이런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리얼하고 신랄한 그런 입장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 하비 곡수 박사님, 우리 통일 원리를 극찬하신 하버드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세속화 신학의 중심축을 이루신 분이 그분은 동양애의 회기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문명사적 입장에서 헤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한반도는 유불선 3교가 토착화됐고 좌우 이데올로기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3의 이데올로기가 나올 것이다. 세계 종교가 들어와서 이 발상지보다 더 크게 융성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삼신각이 되어 있잖아요. 삼신은 불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선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한 울림에 대한 하느님 한 울림에 대한 하나의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종교를 죽이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고 그 종교를 흡수하고 통일하면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었다. 저는 퇴계의 당나라 소위 유학 철학보다는 소위 유학을 가지 않은 소위 이율곡 선생의 이론론적인 이기론이 난 옳다고 봐요. 만일 주자가 그게 틀렸다면 주자 선생도 그건 틀린 거다.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율곡 선생은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고 소위 이론론적 이기론, 움직이는 것이 기지, 어떻게 이가 움직이느냐, 뭐 이런 하여튼 이 성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논의에서 한국에서 이 불교 유학 이런 것들을 참 설명했던 율곡 선생의 위대한 정신이 유림의 전통을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남 같은 못지않게 국제 역학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아 패권 관련 중국과 미국이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든지 1:1로 같은 35년간 100여 개의 참가한 지정학적 프로젝트.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위 분리주의가 나타나게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장 반군이 그것을 자살 폭탄을 한다든지 테러를 해가지고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요. 동북공정과 1:1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국의 에고이스틱한 전 세계 경제 전략이거든요. 이런 어떤 에고즘과 이기주의 가지고 소위 대국 중국을 다시 표방하면서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세계 시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미국 보세요. 미국은 스타워즈를 통해서 소비에트 연맹 체제를 붕괴시켰잖아요. 지금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달 탐사 계획이라든지 애플사의 인터넷 구축 사업, 앨런 머스크의 소위 스페이스
우주 인터넷 스페이스 스트랑스 사업 벌써 1차로 4,000개를 위성을 쐈어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기도에 7,518개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이미 인터넷 어떤 이 링크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스타워즈가 결국 레건 정부의 정책이 되듯이 이 소위 스타링 스탑 이란 인터넷 구축망을 통해서 이미 위성을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게 되면은 중국이 아무리 떠들고 어떤 1대1로를 강조한다는데 중국 편에 설 국가가 없어요. 자,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대륙 문화 속에 흡수될 거냐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거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하나의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린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군의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을 재해석하고 이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소위 신통일학의 건학 이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단군의 정신이 구현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구현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은 보편적인 기초에 서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3.1운동과 우리나라 소위 이 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안고 있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그런 문제를 중삼고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단군의 사상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깊고 구체적이다. 우리 인간의 양심에 내재한 하나님을 주체에 주체로 모신 사상이 하나님주의고, 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와 다른 신선 주체고 내면의 재판관이다. 양심이 나의 주체이고 부모고 스승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3대 주체예요. 바로 이 3대 주체가 공의주의고, 이 공의주의야말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이론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도 한 분, 양심도 하나, 종교도 하나라고 하는 하늘 보는 성의 제1명제가 성립해요. 모든 종교 원래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것은 양심의 명령이에요. 심정을 기초로 한 양심의 명령이고, 이 모든 황금률은 양심의 명령을 종교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한 것을 불과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이 바로 효종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의 가장 근거가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효종 사상은 수직적인 효종 사상, 양심과 하늘 부모님을 주체로 모시는 수직적인 효종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수평적인 효종 사상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수직적인 효종 사상이 심정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양심을 해방하는, 궁극적으로 효종사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정과 양심을 해방하는, 수직적으로 양심과 하나님을 해방하는, 수평적으로 인류 역사와 이웃 타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운동,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자유 개념과 평등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이 도표도 대단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결실인 소위 남반배의 개인 자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결실은 계급 평등에 대한 거. 이것은 심정 없는 평등은 투쟁뿐이고 심정 없는 자유는 방종뿐이에요. 심정이라는 것이 평등과 자유를 수장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로 이끌 수, 이것이 하나님주의 통일이고 이것이 신통일 한국의 소위 통일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조금 건너 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번처럼, 그러니까 단군이 나타나기 전에 환웅, 환인, 환웅, 환검이라고 하는 세 신이 일체가 되고, 특히 환웅은 하늘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웅녀라는 여인과 혼을 해서 단군, 환검을 낳게 됩니다. 이 천지인 하빌 사상, 그 다음에 환웅환인 환검의 삼신일체 사상. 이제 환인의 인자라는 것은 창조신 부모를 상징하는 거고요. 환웅의 웅자는 교화의 신이고, 그다음에 검자, 단군의 검자는 치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3대 주체의 원천이 이미 단군 사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주의 3대 주체상이 바로 단군의 또는 이 삼신일체를 극복하고 능가하는 그런 철학책이다. 그래서 이 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본체론, 한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환으로도 이두문자니까 해석되고, 또는 한으로도 해석되는데, 한이라는 말들, 한나라, 한결의 배달민족, 배달결, 이런 한이라고 해서는 밝다는 뜻인데, 밝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심정과 사랑을 기초할 때 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그 이름에 등장하는 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고유한 정신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의 사상들이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한 가운데, 한 모퉁이, 한 자리, 한 가운데하고 한 가운데가 다르잖아요. 모퉁이하고 한 모퉁이 다르죠. 한 군데, 이 한이란 말은 하나와 전체가 아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일되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한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이 소위 그 심정을 기반으로 한 소위 개체와 전체 또는 하나와 전체가 하나로 아우른다고 하는, 통일된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의 본체론이고, 여기에서 경천, 홍익, 광명사사가 나오고 이화세계, 재정일치에 이상세가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삼일 원리고, 이것이 한의 본체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3대 주체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타주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의 존재의 원천은 이성적 자아가 아니고 심정적 타, 곧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본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데카르트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이성적 주체가 아니라, 나는 부모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늘 부모로 말미암은 대상적인 나다. 이게 바로 타주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심정의 명령을 내리는 타자이지만, 또 재판관이지만, 나보다 큰 나예요. 나보다 나의 본질을 더 이해하고 나의 앞일을 더 염려하시는 그런 나보다 더 큰 나고, 따라서 하나님은 타자가 아니고 타자이면서 나 자신인 타입니다. 타. 자, 이게 절대 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타예요. 인간은 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적 존재입니다. 보통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뚝 떨어져서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런 실제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이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적 존재고 공동 존재입니다. 한국의 고유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이성적인 개별적 내가 아니고 심정적인 우리라고 하는 것, 이 삼주체 공동 존재론, 하나님과 이웃과 타자, 이웃과 나라고 하는 이 소위 삼주체 공동 존재론이 여기에서 소위 공유주의도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공룡주의도 나오고, 여기에서 공생주의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얘기하려면 좀 많이 시간 되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해서 이 에로스하고 비너스는 항상 같이 다녀요. 미라고 하는 것과 욕망이라는 에로스는. 근데 원래 에로스의 그 A는 푸스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욕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를 소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고 물질적 욕망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고, 위대한 도덕자가 되고, 얼마든지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위 선한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욕망의 본질은 푸스케, 양심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양심의 본질은 심정과 사랑이죠. 바로 가정이죠. 자, 이것이 이제希腊신화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플라톤은 현상적인 세계는 사멸하고 신들의 이데아계는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데아론을 주장합니다. 이데아 세계를 가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적 인간이 되면 사멸하고 현상 세계는, 그 다음에 신들의 세계는 영원히 우리가 기쁨을 구가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는 욕구, 신이 되고자 싶은 하나의 욕망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구가 아담 에바가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건 본질적 욕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원리에서는, 우리 신통일학론 사상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사대 심정권이라는 것이 영원한 주체 대상의 사랑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영원성과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소위 본질이 이제 구현된다고. 이것이 이제 신통일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적인 당파성에 의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이제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이 자본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물질화되는 겁니다. 양화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물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 계급적 당파성. 민주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적 당파성이지만 사회주의는 소위 계급적 당파성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병폐가 뭐예요?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라든지 소위 대의원제도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민주주의 가장 뻔단한 문제는 소위 국민의 선거, 국민에 의한 대의제도, 그다음 국민을 위한 권력,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본주의의 욕망은, 경제적 욕망은 정치적 욕망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욕심을 더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죠. 선거, 제대로 된 선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소위 그 대의정치 할 때는, 화장실 갈 때는 살살 웃고 가다가 화장실에 나오면, 선거한 다음에는 달라져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당파성이에요. 개인적. 근데 사회주의 당파성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폭력적이에요. 그 때문에 계급적 당파성은 항상 저희 분노와 증오와 혁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결국 그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근본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이 기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 가려면, 그런 쪽으로 안 가려면은 양심의 명령과 심정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찾아가지고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욕망을 중심하면서 물질화냐 심정화냐. 우리도 오늘 매 싸우는 것이 바로 내가 물질화냐 아니면 심정화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는 결코 공생, 공용, 공의주의가 형성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실패 원인은 자본의 물질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국민들의 경제 불평이 정치적 불평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 추구하는 것이 아주 극단화되고, 그 다음에 소위 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극단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어떤 이기적 당파성, 대표성 실패, 독점 민주주의가 생기죠. 사회주의는 어때요? 사회주의는 훨씬 더 대표성이 더 계급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문제는 사회주의에서는 1인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탈린, 모택동, 시진핑, 김일성 세부자 1위까지 이런 남한의 독재자들이 그렇게 독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유일하게 이런 1인 독재를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또는 물질이 갖고 있는 물질적 특성 때문에 이기적인 개인의 단파성이냐 아니면은 어떤 계급의 단파성이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물질화로 가는 것은 자본주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건
공룡주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룡주의라고 하는 것이 타주의 존재론처럼 하나님과 개체와 전체, 삼주체가 공동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질한 심정을 제시해요. 심정이 뭡니까? 제 심정에 대한 데피니션을, 심정은 개체와 전체를 공유하는 감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결국 개체냐 전체냐는 문제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이라고 하는 것이 심정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공유하는 감정, 이기적 욕망과 달리 이웃을 형제로 공감하는 감정, 공용주는 양심의 보편적인 심정에 명령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용주는 형제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눈다. 그냥 49대 51의 투표가 되면은 51표가 모든 것을 권력을 독점하는 이제 독점 민주주의가 아니고 결국 개체와 전체가 하나님을 주안고 소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쉐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품으로 세운 형제에 의한 형제를 위한 정치가 바로 공용주의고 여기서는 심정이라는 본질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제도, 대의원제도, 권력 문제,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소위 대의원 문제, 그다음에 계급 투쟁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는 원리가 심정이다. 심정은 부모의 심정을 삼고 형제가 되는 시하는. 자, 거기에서 국민 개체와 전체 국가가 양극단이 아니라 소위 이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공룡주의입니다. 자, 이 도표가 이 타주의에서부터 공룡 공유주의가 전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공유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소위 심정을 삼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삼주체의 공동 주체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런 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알아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뭐 우리 학교, 우리 할아버지, 뭐 전부 우리예요. 우리 집사람은 영어로 번역하면 our wife거든요. 우리가 전체를 공유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뜻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그것을 쉐어해 아주 맛있게 한 대여섯 사람이 집중해서 먹다가 딱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나면 누구도 한국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건드리면 우리 공동체를 깨는 범죄 의식이 한국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의 철저한 그 순환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런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단결을 안 해요? 여러분, 순환의 역사 속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타자, 이웃이 하나가 돼서 공동적인 존재의 기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주의입니다. 공생주의는 소유의 삼주체예요. 하늘 부모님, 개체 목적의 나, 전체 목적의 이웃, 타자가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윤축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개체 목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전체성을 내세워요. 이 전체 계급입니까? 아니면 개체의 이익입니까? 이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것, 국민 개체와 전체 국가라는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전체와 개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포션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기에 대답은 공동 소유입니다. 이 공동 소유의 어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가 어머니 것도 되고 형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잖아요. 거기에 부자를 느끼지 않잖아요. 이게 소유의 주체들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 이게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먹기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성적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양심으로 말미암은 나는 대상 타적 존재. 제일 타자는 하나님이고 제일 타자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수직적인 소위 타주예요. 수직적인 효종 사상이에요. 그다음에 수평적인 것은 내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 이것이 황금률이고 모든 종교의 원리거든요.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유교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예요. 하늘 부모님과 양심도 하나고 종교도 하나라고 하는 것. 하늘 부모님의 기본된 태제가 이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소유라고 하는 것이 공동소유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민주의 자유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평등 개념도 공동소유를 통해서 구현되거든요.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 5가지 손가락이 다 만족하잖아요. 키가 다르다고 불만족해서 싸워요? 안 싸워요. 5 형제가 똑같이 잘 나눠 가져요. 동생은 조금 먹고 형은 많이 먹어도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공산주의의 잘못은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주체적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체화하다 보니까 폭력혁명 같은 계급혁명 같은 것을 도출한 거 아닙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대상적 가치예요. 이것이 왜 평등합니까? 기능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본질에서 볼 때 이 5가지의 손가락은 평등한 겁니다. 형제들 평등해요.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자유의 평등이고 심정의 평등이고 그다음에 인격의 평등이에요. 이것이 적적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공생주에서 얘기하는 소위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적정 소유라는 것은 사회적 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주의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와 이웃이 형제 정당과 진보 정당이, 그다음에 개체 목적을 추구하는 이 소위 자본주의와 소위 전체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이게 효종 사상 또는 타주를 통해서 완전히 구현되는 거죠. 타주는 우리 문청대님의 발명 특허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제1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대상적 존재라는 것. 이게 존재론적으로 소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주체적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이 코페르니커스적인 명제입니다. 코페르니커스의 명제가 뭐가 위대해요? 천동설, 지동설을 요구한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코페르니커스의 가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하는 명제를 남겼잖아요. 지금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존재의 출발이 자기 자신인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아라고 하는 것, 내가 이성, 하나님도 그렇게 규정했거든요. 하나님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족하는 초월자, God up there, God above there, 하나님도 이성적 존재를 규정해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서구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파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켰습니까? 사회주의는 더해요. 물질 위주의, 물질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심정도 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출발은 자아에 자존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이 기초가 아니고 심정이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자기 존재 출발점을 삼아서 그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역사가 전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하는 그 명제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자유민주가 다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존재함은 제1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고 제2타인 이웃으로 말미암은 나다.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혼전 사건은 소위 수직적인 효종 사상과 수직적인 타주이고,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수평적인 효종 사상이고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공동 존재론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We have 그냥 to go 옆에 있는 the 거 whole 아닙니다. route.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Think about our 그 옆에 lives 우리 마누라가 그냥 내 심부름 하는 마누라가 아니고 부인이 아니고 Western idea.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는 This is 타라고 God's 하는 거. existence. 나는 마누라로 말미암아서 난 존재한다. Rather, it is through her 성기가 that 내 we can 겁니까? live and exist. 이게 이제 순교론된 출발이에요. 이 성기는 남자 성기는 여자가 주체예요. 근데 여자 성기는 남자가 주체예요. 여기에 저희 이 타주의 효종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순교론된 출발하는 The ideal 거거든요. pillars are coexistence, 공생주의, 공의주의와 타주는 공의주의입니다. 공의주의와 공영주의, 공생주의는 인간의 출발점이 양심이고 That's why 1차적으로 centered 양심이 on God 부모, and 스승, conscience. 주인이고 God 그다음에 can dwell 양심의 with us 주체는 as our 하나님이 heavenly 하늘 부모님이 주체 중 주체고 He is 부모 중 our true 부모고 parent, true owner, and true teacher. 스승 중 스승이고 주인 중 주인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These three 이런 pillars of 하나의 coexistence, 하나님주의 사상, 이런 하나의 이 공생공영 공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을 Republic of Korea, 전하지 않으면 we can 우리들은 reunite our country 이게 안 돼요. and solve these 이건 problems at last. 빠른 돌명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북을 살릴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건 절명절도에서 우리들 지금 부름을 받았다. Coexistence, co-prosperity, 그런 and 면에서 co-righteousness. 오늘 Think of 저 everything 민족주의를 as 좀 being 연장해서 ours, not 저희 just mine, 공의주의와 and solve these 공영주의와 problems with 공생주의의 this consciousness. 우리 존재론, 그다음에 우리 Become the 소유론, happiest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Psychologist 지금 지금 Eric 우리 Fromm 것이다. said, 그러니까 "What do people want? 우리 존재론이 They want happiness. 존재와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There's 거예요. nothing else I need. 그다음에 우리 것이라고 하는 Just as 저희 we 소유 are 문제가 beings who belong 가장 together 철학의 기본인 as us, 존재와 소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community sense of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존재와 소유라는 얘기를 썼는데 자본주의 사람들의 어떤 존재의식을 비판하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거기엔 해답이 없어요. 에릭 프롬 대단한 어떤 사상가지만 그건 아무도 없어요. 왜? Through the epic of Shimjang,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론, realize an 그 ideal society 대한민국의 한 사상에서 오는 전체와 개체를 하나로 보는 우리 존재론, 그 다음에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자본주의를 살리고 사회주의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성 대신에 심정이라고 하는 것, 이성 대신에 심정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초고 우리 소유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This concludes my 강의를 lecture.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